안녕하세요. 메커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드리직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죠. 자, 이거 삽입부시, 이 삽입부시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삽입부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 요거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투상을 해서 배치를 하고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자, 여기 바로 이어져 있는 고정 라이너, 자, 고정 라이너는 요 다음 편에 바로 같이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삽입부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부시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요쪽 부분이, 자, 요 놈이 요렇게 회전을 해서, 자, 여기 부분이 요로 도달을 하면, 자, 여기에 끼워져 있는 이 멈춤새에, 자, 여기에 홈이 요렇게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이죠. 자, 여기 홈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위로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자, 여기에 턱이 여기 바로 밑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위로 빼고 싶어도 못 뺍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리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요 부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투상을 할 때, 배치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치수 기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삽입부시를 그릴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 부분, 자, 이 부분에 지금 제품이 쏙 들어가는 거죠. 자, 제품이 쏙 들어가서 이 제품에 보시면은, 자, 여기 11파이짜리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자, 요거 구멍은 뚫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 11파이짜리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드리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들어오는 요 11파이짜리는 여기에 있는 이 삽입부시의 안쪽 지름과 동일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11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같이 한번 그려보면, 자, 이제 캐드에서는 한 요쯤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제 11파일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규격집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규격집으로 넘어옵니다. 자, 규격집으로 이렇게 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쭉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42번에 삽입부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42번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자, 4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42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삽입부시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냥 노치형이 있습니다. 그냥 노치형. 자, 얘는 뺄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가 멈춤새로 갖다가 끼워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회전용이 있고 좌회전용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회전용은 오른쪽으로 얘를 회전시켰을 때 잠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왼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잠기는 놈이 좌회전용이에요. 아시겠죠? 잠기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리나요? 자,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쏙 빠지죠. 그죠? 자, 왼쪽으로 돌렸을 때 쏙 빠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대로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잠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그쵸, 우회전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회전용을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요 안쪽에 D1 값. 자, 아까 우리가 얼마였죠? 그쵸, 11파이짜리 11파이짜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11파이를 D1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겠죠? 자,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치수들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모양. 자, 여기서 작업을 해주실 때는 이 모양과 이 모양 둘 다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요거를 먼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러면 머리 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리 크기를 보시면은, 자, D2 값이죠? D2 값 한번 볼게요.
자, D2는 자, 여기에 속하니까 자, D2가 30파이네요. 30파이. 자, 그 다음에 이 머리의 두께도 알아야겠죠? 자, 머리 두께는 뭐예요? L1 값이죠? 자, L1 값이니까 자, 여기에서 쭉 가면 자, 여기 10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30파이와 10. 자, 요거를 가지고 CAD에서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위로 30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겠죠. 자, 그 다음에 옵셋 10이 되겠죠. 머리 두께가 10이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예요? 이제 몸통의 사이즈입니다. 몸통 사이즈. 자, 이 몸통 사이즈를 보시면은 자, D 값이에요. D 값. 자, 여기 D 값을 보시면 얼마인가요? 요게 자, 18이죠. 18.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대충 그어 놓고 자, 옵셋 9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길이. 그죠? 자, 이 길이를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 자, 요게 L 값이거든요. L 값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L 값은 16, 20, 28, 36. 자, 요렇게 네 가지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삽입부시 같은 경우는 규격품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가공품으로 번호가 따져 있어요. 번호가. 그죠? 자, 번호가 따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그냥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베어링이라든가 뭐 스프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규격품으로 자, 여기 번호가 안 따져 있고 이렇게 그냥 나와만 있다. 그러면은 걔는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얘는 번호가 따져 있기 때문에 가공품이야. 한마디로 뭐 주문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 길이는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쭉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측정. 자, 그럼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자, 요거를 측정을 해봅니다. 측정. 자, 요거 한번 자로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해 보면 자, 요게 28 나오나요? 28? 28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28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딱 볼게요. 자, 28이 딱 나왔을 때 자, 여기에 속하는 게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옵셋 28 해서 여기서부터 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띱니다. 자, 이제 선정리. 자, 이렇게 선정리가 다 끝나면 자, 전체적인 외형은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이 얼마예요? 자, 11였죠? 자, 옵셋 5.5 해서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선정리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자, 일단 외형은 나왔습니다. 자, 외형은 나왔고 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자, 이제 세부적인 이런 못따기 작업이라든가 요 안쪽, 자, 요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대로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R값 들어가고 자, 요런 것들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못따기부터 볼게요. 자, 일단 L2를 띄워서 30도 L2로 띄워서 자, L2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L2는 1.5로 공통이네요. 그죠? 자, L2는 1.5 공통.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30도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챔퍼에서 그 다음에 각도 A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 입력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30도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1.5가 떨어지는 선이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먼저 선택.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 그러면은 이렇게 30도 선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여기가 잘리지 않고 여기가 추가로 생성이 되시는 분들은 자, 챔퍼에 들어가서 자, 자르기 있죠? T를 자르기 상태로 놓고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1.5랑 30으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이거 거꾸로 찍었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R 값이 들어갑니다. R 값. 자, R 값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라지 R 값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라지 R이 있고 여기 스몰 R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요거 R 값으로 착각하고 하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커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대문자 R 값으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여기 부분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필렛 R2로 하시고, 자, 대신에 이제 여기는 R2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 잘려버리니까, 자, 자르기를 자르지 않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정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마무리는 뭐냐면, 자, 일단 여기에 단이 파져 있는 부분은 좀 이따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여기 파인 부분 먼저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서클, 자, 서클 하신 다음에 지름 1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자, 여기 4분점에서 오른쪽으로 0.5 반지름만큼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방향 있죠? 요 방향으로, 자, 요 방향으로 45도 선을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 마이너스 45 해서, 자, 요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요렇게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그럼 모양 나오죠. 그래서 요 모양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대편으로 똑같이 밀어 해주시고, 자, 트림으로 선정리. 자, 이러면 여기 부분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요 단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단. 자, 요 단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요거의 그림처럼 이렇게 부분 절단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쪽 단면도 하셔도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분 단면을 하시는 게, 요거 도면처럼 부분 단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려놓고 부분 단면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L3라는 요 턱의 깊이만큼 잘라주는데, 여기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3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요 밑에 요 남는 부분이 바로 L3입니다. 요거 화살표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L3 한번 보겠습니다. 자, L3 보시면은 얼마냐면, 자, 요게 우리가 여기 부분이죠. 자, 그러면 4네요. 4. 자, 그 다음에 얘는 허용차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있기 때문에 이따가 치수 기입할 때 요거 꼭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 자, 그러면 일단 옵셋 4로 해서 일단 하나 띄워 놓으세요. 아, 여기가 아니죠. 자, 옵셋 4. 요 밑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쭉 연장을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가 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측면도를 그려서 따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측면도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주고, 자, 여기 선 따와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규격집에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부분, 자,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여기 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는 C1 값을 먼저 찾아서 띄워줍니다. C1.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속하는 게 여기 부분이죠. 자, C1 값이 얼마인가요? 11.5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옵셋 11.5로 해서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왔죠? 살짝 왼쪽으로 좀 더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하시냐면, 자, 여기 보면 R 값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R 값이 끝나는 부분이 바로 C1 값이 끝나는 부분과 동일해요.
그래서 요 끝나는 부위에서 R값만큼 한 번 더 띄세요. 그러면 스몰 r이니까 얼마예요? 자, 이게 8.5가 나옵니다. 8.5. 자, 그러면은 자, 옵셋 8.5 해서 이렇게 하나 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끝점에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호 하나 나오죠? 요거만큼만 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 알파 각도에 또 이렇게 유선형이 있어요. 그죠? 자, 알파 각도를 보니까 50도라고 되어 있네. 50도. 자, 그러면은 로테이트 해서 요거를 자, 여기 센터 점 찍고 자, 찍으면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C 복사해서 자, 50도를 복사를 하나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림상에 보면 자, 요렇게 호 그려놓고 여기 호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의 호는 지금 R값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안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 R값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필렛 R 얼마였죠? 8.5였죠? 8.5로 해서 여기랑 요 사이를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주면은 자, 요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상태로 이렇게 투상을 해버리면 자, 여기 남는 살이 여기 얼마 없죠. 얼마 없기 때문에 투상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 자, 로테이트로 자, 요만큼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센터 잡아주시고 자, 알파도의 절반만큼을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까 알파가 50도였으니까 25도만큼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놓으면 여기는 여기가 잘리고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셔야 여기서 살이 투상을 했을 때 요만큼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여줄 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투상을 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요 밑에서 라인 자, 요렇게 선 하나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빠져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부터는 여기 턱이 생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턱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턱이 조금 보이게끔 한 요 정도에서 잘라 주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자, 그래서 자, 대신에 이제 요거는 단면은 보여줘야 되니까 자, 스플라인으로 자, 한 요 정도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잘라버리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자르면은 이제는 여기 부분은 이제 정확한 모양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치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절단 한 부분까지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이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게 중심선 미리 만들어 볼까요? LEN 3 해서 연장 중심선. 자, 이제 여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뻥 뚫려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일단 외형선으로 바꿔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뻥 뚫려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지금 보면 얘가 여기까지 와야겠네요. 그죠? 뻥 뚫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안 보이겠죠? 안 보일 거니까 얘는 이렇게 연장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얘도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45도
선이 선만큼 요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빠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겠죠?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뻥 뚫릴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도 요렇게 잘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뻥 뚫려져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요렇게 나와서 여기 부분이랑 요렇게 연결이 되는,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우리가 요걸 안 잘랐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자, 요 부분이 이제 턱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부분이 턱 부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살이니까 그대로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이따가 널링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이렇게 쭉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죠?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 자, 살이 요렇게까지 와서 여기 부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여기까지 요렇게 연장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연장을 시켜 주면 요 부분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단 말이죠. 자,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못따기 선 만들어 주시고,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못따기가 들어가네요. 그죠? 못따기는 챔퍼 1. 자, 챔퍼 1로.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못따기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들어가죠? 자, 밑에 부분도 챔퍼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일단 여기는 널링 표시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해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치 들어가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해치 같은 경우는 널링은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갔죠? 자, 요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로 사용을 해서, 자, 널링 각도는 몇 도예요? 그쵸, 30도죠. 30도로 돌려서 작업을 하는 게 얘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자, 근데 조금 크니까 찍었을 때 좀 컸죠. 그래서 축척을 절반으로 좀 줄여서, 자, 요런 형식으로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은 모두 완성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한, 여기 이제 해치 또 해줘야겠죠? 단면이니까. 자, 여기 부분은 안시 31번 해서, 여기 있었네요. 그죠? 자, 요걸로 해서, 자, 요거는 1, 그 다음 각도는 0도죠? 그래서 요 부분. 자, 이렇게 해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드릴지가 나왔을 때는 거의 뭐, 요 삽입부시는 그린다. 무조건 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여기 부분도 이제 완성을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고. 자, 여기에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다 끝났으니까. 자, 여기 부분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LEN 3 해서 중심선 표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가 중심선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치수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 50도라는 거를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로테이트로, 자, 요 선 있죠? 자, 이 선을 카피로 25도짜리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두 번째, 자, 요거 미러 해줘야겠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일단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거는 다 끝났나요?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부분은 다 완성이 다 됐고, 다 끝났나요? 다 끝났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여기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 기입은, 자, 일단은 규격집에서 우리가 찾은 부분은 다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 싹 다 넣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를 넣어야겠죠. 자, 여기는 밑에 찍을 데가 없으니까 반치수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 밑으로 11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뺍니다. 자, 이게 반치수니까 선택 체인지 들어가서, 자,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자, 여기 성 및 화살표에서, 자, 여기 두 번째 화살표랑 보조선을 꺼버리면 되겠죠. 자, 이거 끄고 화살표도 없음. 자, 그럼 이렇게 반치수가 생성이 되죠. 자, 두 번째, 자, 전체 머리찌름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죠. 자, 여기 해서, 자, 이 치수 하나 넣어 주시고, 자, 요렇게 다 완성이 다 됐고, 그러면은 머리찌름 다 들어갔고요. 자, 이제 머리폭 넣어야겠죠. 자, 폭 넣기 전에 요거, 자, L3 값이었나요? 이게 얼마였죠? L3 값이죠. 자, L3 값, L1, L. 자, 이렇게 세 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머리, 그 다음에 L.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는 꼭 넣어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밑으로 내리면, 자, 일단 이렇게 내리면 얘는 중복 치수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참고 치수로 괄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 다 완성이 됐는데, 자, 아까 제가 규격집에서, 자, 여기에 L3 값은 여기 허용차로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2, 0.2. 그럼 요게 L3 값이니까 요거를 공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서 편차. 자, 상한을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하한은 그냥 0.2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자 높이는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완성이 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한 치수들을 보면, 자, 여기 R값 넣어야죠. R값. 자, R값은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한테 걸리네요. 그죠? 얘한테 걸리기 때문에, 11 파일을 이쪽으로 뺄까요? 오른쪽으로 빼면 조금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찍고, 자, 여기를 찍어주고 얘를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R 값을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R 값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강제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없애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강제선을 꺼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은 모두 완성이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의 치수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안 넣어도 상관은 없고 뭐 넣어주시려면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치수를 만약에 넣는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반지름 값만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반지름 값이나 파이 값 둘 중 하나로 파이 값을 넣어줘야겠죠. 아무래도 여기 드릴 작업이 들어가니까 여기 파이 1짜리로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치수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자, 일단은 마무리 작업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D 값에 자, 여기 다음에 D2 값에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죠. 요거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머리에는 H13, 그 다음에 요 몸통 지름에는 M6. 자,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일단 얘는 파이가 될 테니까 파이 넣어주시고 얘는 M6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파이에 H13. 자, 이렇게 두 개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빠진 게, 요 못따기 치수 있네. 못따기 치수. 자, 못따기 치수는, 자, 요렇게 1.5 빼주시고, 자, 요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각도 값. 규격집의 각도가 있었죠? 그래서 각도를 요렇게, 요거 두 개를 찍어서, 자, 요쯤에다가 요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배치해 주실 때는 문자랑 외형선이랑 닿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치수. 자, 이쪽에서는 어떤 치수들? 그쵸, 이제 얘네들 치수. 자, 우리 찾았던 거 있죠? 자, 일단 C1부터 보겠습니다. 자, C1 값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냐. C1 값은 자, 요거는 선형 치수로 해서 자, 여기 찍고 여길 찍어서 선형 치수가 아니죠. 정렬 치수로 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자, 요렇게 C1 값을 하나 빼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이죠. 자, 그 다음에는 반지름 값 해서 자, 요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일단 각도를 먼저 넣어볼게요. 각도에 걸릴 것 같아서 자, 요거 해서 50도 각도를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요 밑으로 넣어야겠네요. 그죠? 요렇게 하나 넣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요렇게 연장선을 빼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요렇게 빼기에는 좀 걸리네요. 그죠? 자, 이렇게 걸리고 자, 여기가 요렇게 빼면은 조금만 삐져나오게 자, 요렇게 좀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부분 치수 모두 마무리가 됐죠? 하나, 둘, 그 다음 각도 넣고, 그 다음에 C1 값 넣고, 다 마무리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 공차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기하 공차는 여러분들이 좀 쉬운 게 뭐냐면, 여기 규격집에 어떻게 넣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대로 일단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D1에다가 데이터 값 넣어주시고 자, 일단 L2 들어가서 자, 여기 공차로 변경 화살표는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빼줍니다. 자, 요게 뭐였죠? 일단 D라고 넣어놓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맞죠? 자, 여기에 파이를 안 넣네요. 파이.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 D1 값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나요? 자, 요 D1은 자, 여기 드릴 날이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좀 정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춤 공차
끼워 맞춘 공차를 하나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여기에다가 G6 공차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6 공차, 자,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심도 공차를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L2.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바꿔주시고, 자, 이 바깥쪽이죠. 자, 여기에 동심도 들어가고 파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텀은 D가 될 거고, 자, 대신에 이제 공차 값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공차 값 보면 자, 이게 파이 V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자, 바로 뒷장에 여기에 동심도 공차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라이너, 부시, 삽입 부시,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자, 여기 동심도 공차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얼마인가요? 자, 여기가 자, 18파이죠? 자, 18파이니까 자, 이하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삽입 부시, 자, 그러면 얼마로 넣어라? 0.012. 자, 이렇게 기입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0.012.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넣어주면 얘는 끝나는 겁니다. 기아공차는 이렇게만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 보겠습니다. 자, 표면 거치기 같은 경우는 얘는 삽입 부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력 전달 장치 축과 동일하다, 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X가 기본적으로 다듬질에 들어가고 Y 부분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Y 부분은 여기를 보셨을 때, 자, 여기에 보시면 고정 라이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을 하겠죠. 자, 얘가 삽입 부시는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마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밑면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가 Y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안쪽으로 또 드릴이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지름에도 Y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 Y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Y를 자, 요 모양 하나 갖고 와서 자,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머리의 밑바닥 부분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 안지름에다가 하나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6시 방향 하나 갖고 와서 11파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빠진 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널링 표시 하나 해줘야 됩니다. 널링. 자, 널링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규격집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널링이 표시가 있는지. 자, 널링이라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널링 부분이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널링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네요. 6번. 자, 6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뭘 참조를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나 라고 할 텐데,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L2. 자, 화살표를 작은 점 있을 거예요. 작은 점. 자,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빼주시고, 아이고, 이게 아니죠. L2 세팅 들어가서
열어줄 문자 됐죠? 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빼서 왼쪽으로 살짝 꺾어서 엔터 2번.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빗줄형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빗줄형 널링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규격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모듈이 0.3짜리 0.3짜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빗줄은 M0.3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0.3짜리 요걸로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0.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0.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빠진 게 그 다음에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 끼워 맞춘 공차라든가 뭐 치수 공차라든가 이렇게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삽입 붓이로 다시 가서 삽입 붓이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오셔갖고 허용차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 따로 없고요. 자, 여기에도 허용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가 요거는 집어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넣었고 얘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도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드릴용 구멍 지름의 D1의 허용차는 KSB 0401에 규정하는 G6으로 해라. 아까 우리가 G6 공차를 넣었죠. 그래서 요 G6으로 넣어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드릴용이에요. 우리 거는 드리지그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리밍 지그다 그러면은 요 리머용으로 해서 F7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건 없죠? 그 다음에는 요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표 거칠기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대표 거칠기, 자, 요거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몇 번인가요? 요게 4번인가요? 4번으로 넣어주시고, 자, 요게 X.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괄호는 하나만 이렇게 해서 Y를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써주세요. 뭐냐면, 자, 일단 요거 갖고 오셔갖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주냐면, 자, 주소 써주신 다음에, 자, 전체 열 처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자, 어떤 열 처리냐면 경화 열 처리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HRC, 자, 얘는 50이 아닙니다. 55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얘는 꼈다 뺐다 하고 드릴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화열 처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나중에 이제 요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 열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요 로크의 경도값을 50이 아니라 55까지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삽입붓이에요. 요게 삽입붓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점수에서 깎이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순서를 정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있죠? 자, 요 부분 작업 같은 거 하실 때는 요 측면도를 그린 다음에 선을 따와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 요 측면도를 그린 다음에 자, 요 알파도의 2분의 1만큼 자, 요렇게 회전을 해줘야 여기에 선 따올 때 여기에 살이 이렇게 남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널링 표시하기에도 좀 민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을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좀 어려웠으니까 좀 연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삽입부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다음 건 뭐죠? 자, 다음 거는 고정 라이너죠. 고정 라이너 바로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할게요. 자, 요거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정 라이너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